세입 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세입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게 될까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원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재원들을 충당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라는 것이고 이러한 세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국가 등으로 보조받는 보조금, 교부금, 일반적인 재원이 부족할 때 추가적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지방채 등을 통해서 세입 재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지방 세입 예산의 종류 및 분류. 종류 1. 지방세 2. 세외수입 3. 지방교부세 4.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 보조금 6. 지방채 및 예치금 횟수. 분류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체계 1.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징수하는 재화.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 보통세는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 충족을 위한 세목,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목적세, 특정 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세목,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지난 연도 수입, 지방세 중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2. 세외 수입. 세외 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 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경영 합리화, 각종 공기업의 확대, 경영 수입, 개발 확충 등으로 지방재정상 자체 수입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 경상적세 외 수입, 재산 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 수입, 징수교부 수입, 이자 수입, 임시적 세외 수입, 재산 매각 수입,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융자금, 원금 수입, 부담금, 잡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 3. 이전 수입,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수입, 지방교부세 국가보조금, 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기금,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수입, 시도비보조금, 교부금, 재정보전금, 4. 지방채, 차입체, 차입금,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과 대차 계약을 맺고 차입 증서를 제출하는 기체로 정부 자금체, 공공자금체, 민간자금체 등이 있음. 증권 발행체, 지방채증권, 일정한 인수선에 대하여 증권을 발하여 교부하는 기체로 모집공체, 매출공체, 교부공체 등이 있음. 예산의 주계와 필요성. 지방자치단체가 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하는데 당초 예상했던 세입이 확보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 세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게 되고 해당 자치단체 지역 주민에 대해서 당초 계획했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세출 예산을 제대로 편성 집행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주계 기법에 의해 세입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향후 세제 변화 예측의 어려움, 제한적인 세원 개발 여건, 쉽지 않은 세외 수입 요율의 현실화와 수익자 부담금 적용, 그리고 국가 이전 재원 규모 예측의 어려움 등으로 정확하고 적정한 세입 추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국가 경제 전망이나 경제 운용 방향을 고려하고 세입 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계상할 수 있도록 지방세 등 세입 재원에 대한 과학적인 주계 모델을 개발해서 주계에 필요한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정확하고 적정한 세입 추계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세 추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세입을 추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중 지방세의 경우는 매년 발생, 경상적인 세입하는 세입 재원으로 과거 수년간의 세수 증감 상황,
시계열이나 개별 세목의 세입 여건 등을 감안하게 되면 미래의 세입 규모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세입의 규모를 예측하는 것을 세입 추계라고 하고, 이러한 세입 추계 기법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방법이 동원됩니다. 지방세 추계 방식, 단순 추계 방식. 단순 추계 방식은 과세객체별로 단일의 세율 구조, 과세객체의 등가성을 갖고 있는 경우 과세객체의 수량, 물건 수 증가에 따라 세수가 변동되는 세목을 추계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증감된 수량의 기준적인 세율을 적용하여 세수를 나타내는 추계 방식, 세수 탄력성에 의한 추계 방식. 세수 탄력성에 의한 추계 방식은 과세객체별로 다양한 세수 구조를 갖고 있어 과세객체의 비등가성, 지방세 수입액이 과세 물건 수에 비례하여 산정되지 않고 과세 표준액, 세율 구조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되는 것에 기초하여 세수를 추계하는 방식. 세수 탄력성은 과세객체의 변화에 따른 예측세 예측 세수 변화율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과세객체의 변화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변화, 과표 탄력성과 과세표준액의 변화에 대한 부가액의 변화, 부가액 탄력성으로 산정됨. 시계열에 의한 방식. 시계열에 의한 추계 방식은 과거 연도의 지방세 결산 자료를 근거로 미래의 세수를 예측하는 방식. 여기에는 선형 모델에 의한 방식, 비선형 모델에 의한 방식, 지수 함수에 의한 방식, 2차 함수에 의한 방식 등이 있음. 지방세 추계 시 고려사항,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근의 경제 상황 및 익년도 경제 동향, 징수 목표 예년의 징수 실적, 편성연도의 특징적 변동사항 등이 검토되어야 하는 시계열 분석이 필요하므로 진도비 및 시계열을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 가능액을 충분히 계산, 부동산 거래, 자동차 등록, 과표 현실화 계획, 공시지가의 변동, 과세 물건의 증감 추이, 제도의 폐지 연도별 차등 부과, 세율 인상, 새로운 세목 시설 등 진도비, 납기가 정해졌거나 시기별 계절적 수요가 규칙적인 세목, 시계열, 경기 전망, 소비 형태, 정부 정책 관련 세목, 세외 수입은 두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 정상적 세외 수입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입, 임시적 세외 수입이 있는데 경상적 세외 수입의 경우에는 매년 일정 규모의 세입이 발생하고 공공 부분 내부 또는 회계 조작상의 수입으로 발생되는 등 해당 재원의 세입이 예측 가능하게 발생되므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선연도 징수액을 전망하여 세입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적정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임시적 세액 수입의 경우 같이 해당 세입의 발생이 불규칙적이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항에 대한 여건의 파악 등을 통해 개별적인 추계 방식에 의해 세입을 추계해야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습니다. 1.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는 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줌으로써 지역 간 세원 편차와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교부세는 일반적인 재원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통교부세 96%와 각종 재해, 공공복지시설, 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 수요 발생 시에는 교부하는 특별교부세 4%, 그리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액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부동산 교부세,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안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재원을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있습니다. 또한 특별광역시에서 기초자치구에 교부하는 교부금이 있습니다. 이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은 국가유임사의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용 범위를 정해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것과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제도로서 국가위탁금, 국고부담금, 국고보조금 등을 포괄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반납이 필요 없는 교부세와는
그 성격이 다소 다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는 어떤 것들을 검토해야 할까요? 예산을 의회에서 심사할 때에는 어떤 것들을 살펴보아야 할까요? 예산을 잘 심사하려면 우선 과거에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잘 집행했는지를 분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과거의 예산 집행 실적을 분석하지 못한다면 다음에 예산이 잘 편성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즉, 앞에서 언급한 각종 예산의 원칙들에 따라서 예산을 잘 편성했는가와 아울러 그러한 원칙들에 맞춰서 예산이 잘 집행되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과거의 예산 집행 실적으로부터 미래 예산의 잘잘못을 따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검토 방법을 사례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년 연례적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사업을 같은 규모로 재차 예산을 편성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최근 세계의 연도의 예산 집행 현황을 파악 및 분석해서 예산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의 경우는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을 삭감 조정해서 긴급하고 보다 중요한 사업의 예산으로 편성되도록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산의 원칙 중 하나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입니다. 즉, 편성된 모든 사업 예산은 해당 연도에 집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요 개별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원만 확보한 후에 2월을 전제로 예산 규모를 과다하게 계상했는지 여부를 따져 살펴야 합니다. 어떤 사업의 경우는 1년에 끝나지 않고 여러 해 동안 집행되는 예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지난 연도에는 어느 정도가 집행되었고 올해에는 얼마가 집행될 계획인지 또 내년 이후에는 얼마의 예산이 집행될지 등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해당 연도의 예산 사업비 규모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문턱에 걸쳐놓기식 예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사업 예산의 경우는 과거에 계속적으로 사고 이월한 사업이 있는데 예산 편성 규모를 보니 과거 수준으로 예산을 재편성해서 제출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역시 과거에 사고 이월된 규모만큼 사고 이월될 소지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고 이월될 부분이 예측이 된다면 집행 가능한 규모만 예산에 편성하도록 해서 나머지 예산은 보다 긴급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보다 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실현 불가능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한 경우도 있는데 사업의 목적 및 추진 계획을 면밀히 살펴보아 집행 가능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국고 보조 사업에 있어서는 지방비 부담 비율, 에 맞게 편성했는지 여부와 그 타당성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법정 분담 비율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여부를,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연계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법정 분담 비율에 맞게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해 본 후 편성된 예산에 한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편성했지만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분담 보조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은 불용 처리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의 예산 집행 결과 예산 절감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했던 사업의 경우 그 예산 절감 성과를 감안해서 적정 예산만을 편성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절감 효과가 이후에 영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진정한 예산 절감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과거 예산 절감이라고 해서 성과급을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과거와 같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다면 과거 예산 절감 규모만큼은 재차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과거 예산 절감 효과에 준하는 규모만큼은 예산을 감액 조정해서 편성하는 것이 불필요한 예산 편성을 방지하는 예산 편성 기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편성된 예산의 심사 기법 중 기본적인 사항은 우선 소관부서의 예산 요구 사항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요구 이유, 그리고 해당 예산의 필요성과 사업의 적정성, 법령상의 근거 등을 파악한 후에
해당 적정성을 따져서 예산을 심의해야 합니다. 매년 발생하는 공공요금이나 신규 계획에 의해 발생이 되는 예상되는 공공요금 계상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는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각종 여비나 재료비, 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 용역비 등 소모성 경비가 전년 대비 어느 정도 증액 또는 감액되었는지 여부와 그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소요 예산 규모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확정 시에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한 경비 등은 예산 집행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이므로 삭감 조정 대상 1순위 사업입니다. 인건비 편성 시에는 각종 인건비의 기준 단가나 정수의 예산 편성 기준 및 직제 정원 등 일치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정현원이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증가 중기 인력 수급 계획상 과도한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현황 파악 및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분석에 따라 제대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확인은 필수적입니다. 중요 신규 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 효과 및 사업 시행에 앞서 타당성 조사, 기본 설계, 용지 보상 협의 등 필요한 사전 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와 지역 간 균형 발전 사항을 고려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 심사를 할 때는 이외에도 검토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꼭 검토해야 합니다. 예산 심사 시 검토할 것들. 장기 계속 사업에 있어서 당초 계획이 변경된 점은 없는지 여부와 그 변경 사유, 그리고 당해 연도 투자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 지원한 보조, 융자, 출자, 출연 등의 타당성 여부. 시책 홍보비 성격의 예산이나 행사성 경비의 편성 사유나 규모 등이 적정한지 점검. 분담금, 타 자치단체나 공동추진 사업의 경우 나누어 분담하는 경우, 부담금, 타 자치단체 등이 추진한 사업에 우리 자치단체 등이 혜택을 입는 경우, 해당 수혜 수준에 맞추어 부담하는 경우에 계산 근거와 그 규모의 적정성, 타당성 여부, 과거보다 증액 편성한 경우 예산 편성 증가 요인에 내재되는 삭감 요인에 대해서도 검증 및 척출해내서 예산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해야 함. 추후 예비비 사용 또는 추가 경정 예산 반영을 제대로 전제로 소요 예산의 일부만 세출 예산에 계상하거나 채무 부담 행위와 분할 계상했는지 여부,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한 점검, 실국 또는 부서 간의 타 부서의 유사 사업과 중복성은 없는지 확인, 예산 편성 기간의 지역 경제 상황과 연계지어 볼 때 예산의 규모와 중점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점검, 주민 부담의 추이와 구조를 검토하여 주민 부담 수준이 적정하고 경감시킬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거쳤는지 확인, 세입 예산의 각 세목에 대한 추계가 적정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은 필수적. 특히 지난 연도 세입의 경우는 지난 연도 각 세목별 세입 예산 편성 및 세입 징수 현황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검증을 거친 후에 예산 편성 과소 또는 과다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변경으로 예산이 불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는 삭감 대상 1순위, 관련 법령의 미숙지로 인해 필요한 예산을 미편성하는 경우가 있는지 점검, 장기 계속 사업의 경우 매년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계속비로 편성하여 관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예비비 예산 규모가 적정한지 점검, 중기지방재정기획과 연관해서 예산이 편성 심의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 지방채 발행의 목적 및 사용처와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과 분석이 필요, 투부융자 심사 시 보류 또는 조건부 동의로 통과되었던 사업이 해당 절차를 제대로 다시 거친 후에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점검,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산 편성 세입과 세출 사항이 있는지 점검. 이육 예산서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들. 예산을 제대로 심사하려면 우선 예산서를 잘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즉, 예산서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내용들이 어디에 표기되어 있는지를 잘 알아야 궁금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고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산서의 내용 중에서 예산 총칙이란 건 또 무엇인지, 대체 왜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예산 심사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예산서의 주요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재정 여건과 편성 방향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욕구는 어떻게 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예산 편성의 기본적인 방향과 각 분야별 예산 편성 규모, 그리고 자치단체의 전체 예산 편성 가능 규모 등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산 총칙, 예산서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예산 총칙입니다. 예산 총칙에는 먼저 각 회계별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을 표시하여 제출합니다. 예산은 세입과 세출의 규모를 맞춰 편성은 했지만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서 세출 예산을 집행하려면 일시적으로 세출 예산의 집행에 충당할 재원이 부족하게 되는데 이럴 때 금융기관 등에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을 일시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시 차입금의 각 회계별 한도를 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회계별로 채무 부담 행위와 지방채 발행이나 차입할 차입금의 규모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예산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부담 행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채무부담 행위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세출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지출해야 하는 경비가 그 연도 내에는 지출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 다음 연도 이후에 그 이행의 책임이 부과되는 의무 부담을 이야기합니다. 즉, 올해 예산은 부족하지만 공사 계약 등을 함께 진행해야 할 때에 채무부담 행위를 하게 되는데 채무부담 행위 첫 해에는 편성된 예산과 함께 계약 등을 하게 되고 예산에 편성된 세출 예산만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후에는 그 잔여 계약 지분에 대하여 채무 부담 행위 상환이라는 예산 과목으로 예산을 지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서 예외적인 사항으로 지방채나 차입금을 인정해주고 있지만 예외적인 사항이다 보니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은 후에 발행하거나 차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증권 발행은 증권을 발행해서 교부하고 기체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모집공채, 매출공채, 교부공채 등이 있고 차입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차입증서를 제출하는 기체의 형식으로 정부자금채, 공공자금채, 민간자금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는데 예산의 원칙 중 하나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 우선 명시 2월은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를 2월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계속비 사업의 경우는 여러 해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역시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하게 하지 못하게 되면 다음 연도로 2월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2월 예산을 계속비 2월이라고 하며 예산서상에 미리 이러한 계속비 사업을 명기해 의회의 승인을 얻게 됩니다. 또한 예산 총칙에는 각 회계의 예비비 규모를 명기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 규모를 감안하여 일반 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으며 재해 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의 예산을 개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산 총칙에 포함된 내용 중 예산을 이용할 때는 지방의회 승인을 얻은 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된 예산들을 예산서에 명기해서 미리 의회 승인을 얻으려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용하려는 항목들에는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지방채 상환, 재대책 및 복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이 성립된 후에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의 경우에는 사용 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여 집행하고 추의회로 복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만 서울특별시나 교육청 등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단체의 결산.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지방자치단체가 편성, 제출하고 지방의회가 의결해준 한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한 후 그 집행 실적을 확정된 개수로 표시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즉, 결산을 통해 집행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산 심사를 잘하려면 우선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부터 집행 과정에 걸친 모든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결산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산의 편성,
의회의 심의, 의결, 예산의 집행과 이에 따른 결산 심사 및 승인, 그리고 그 결산 결과를 감안한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등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순환적 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자, 결산의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산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심의할 때 각종 확인 자료나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적, 재정적 사무 처리에 신중을 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결산은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히 해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또 결산은 지역 주민에 대한 재정 보고의 기능과 함께 지방의회의 재정 통제 수단으로도 활용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켜주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산의 기능,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심의 시 확인 자료 활용, 자치단체장의 재정적 사무 처리의 신중,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 명확화, 주민에 대한 재정 보고 및 지방의회의 재정 통제 수단, 예산 집행 책임 해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흐름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2월 31일에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출납을 폐쇄하고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세입세출 출납 사무를 완결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는 행정안전부가 각 시도로 통보한 결산 작성 기준을 토대로 결산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4월 3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산을 보고하고 결산 검사를 완료한 후에 지방의회로 결산서에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 승인 요청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합니다. 그러면 의회는 제출된 결산서와 첨부된 결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로 하여 결산 심사 및 승인 제1차 기간 내를 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검산 결사와 결산 심사는 무엇이 다른 걸까요? 그렇다면 결산 검사와 결산 심사는 어떻게 다를까요? 결산 심사라는 것은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결산의 내용을 검사하는 단계를 말하고, 결산 심사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결산서를 지방의회가 심사하여 결산을 승인해주기 위한 절차를 말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과정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결산 검사의 범위 1. 계산의 과오 여부 2. 실제의 수지와 수지 명령의 부합 여부 3. 재무 운영의 합당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 심사 주요 시책의 성과, 기타 예산 집행 실적 보고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료 요구 청구는 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로 일어나 하여 효율적인 결산 검사 실시. 이러한 결산 검사의 주요 검사 범위는 예산 집행의 정리 등 재무적 운영 상황의 적법성, 적정성 등 주로 계산의 과오 여부나 수지 명령의 부합 여부 등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산검사 기간은 약 20일간으로 하되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내에 검사 의견서를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시도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구 자치구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결산심사는 검사는 회계감사 보고로 서로 가름하도록 하고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 의견서로 결산검사에 가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산감사위원회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결산서를 의결하기 위한 심의 검토 과정으로 이 과정을 거쳐 지방의회가 의결하게 되면 결산 승인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산 승인은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지방의회가 확인 및 검증 과정을 통해서 재정의 효과와 행정 효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사항들을 다음 연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결산 심사는 결산 검사와는 달리 대국적 전체적인 측면의 심사, 즉 예산 집행의 적법성, 능률성, 합리성, 행정효과의 달성 정도, 정책의 달성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둡니다. 결산 심사 내용, 대국적 전체적 심사, 예산 집행의 적법성, 공정성, 능률성, 합리성 검토, 행정효과 재현의 확보,
확보, 예산 집행의 적정성, 세계 현금의 운용, 세출 예산의 운용 사항 등의 심사, 승인 효과, 정치적 책임 해제에 불과함, 회계적 법적 책임은 별개임, 불승인 시에도 집행한 수지는 유효하나 정치적 책임은 면할 수 없음. 참고로 결산심사 검사와 결산심사를 일반 기업과 비교해 본다면 결산 검사는 일반 기업의 회계 감사와 같은 회계상 검증의 과정으로 결산 심사는 이사회의 결산 승인과 같은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